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네, 굉장히 화사한 월요일 아침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힘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주말 동안에 비트코인 가격이 약간 좀 상승의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시장의 방향성들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그리고 2분기가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고, 이번 달에 비트코인의 또 역사적인 반감기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비트코인의 중요한 이슈들과 함께 방향성 공유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거시경제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네, 제가 월요일마다 늘 거시경제 한 주간의 일정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주기적으로 똑같은 패턴들이 반복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PCE라고 하는 중요한 지표가 발표되었다면은 이번 주에는 이제 고용과 관련된 지표들, 그리고 제조업이나 비제조업 관련된 산업 관련된 지표들이 지금 많이 발표가 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 3개짜리 굵직한 이벤트들만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또 중요한 물가 지표이죠.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이렇게 정기적으로 정해진 일정에 계속해서 월별 주요 지표들이 발표되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에 목요일에 또 중요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네, 또 파월 의장의 연설이 있는데 그의 입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또 주목을 해 보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시장의 전반적인 상황들을요, 온체인 지표를 통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현재 대세 상승장으로 완전히 들어와 있는 상황이죠. 이제 계속해서 랠리들을 반감기 기점으로 이어가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미 많은 고래들의 물량들이 지금 많이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그것보다 더 많은 물량들의 매집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오래된 코인들이 파괴되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인데이 디스트로이드라고 해서 CDD 지표를 보면은 이렇게 크게 상승한 움직임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오래된 코인이 많이 파괴되었다는 거고요. 이 정도가 나왔던 거는 이 시점과 2021년도 그리고 2019년 이 정도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장기 보유자 물량들이 지금 이동하고 있는 것들은 많은 어떤 지표에서 공통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롱텀 홀더들의 어떤 순이익과 관련된 지표인데요. 보시면은 장기 보유자들이 실제로 상당한 수익을 실현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가장 불장이 왔던 순간에는 이 정도 수준까지 상승을 했던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실현 수익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지만 최근 들어서 좀 많이 급등하고 있는 것들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런 장기 보유자들의 움직임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매수의 움직임보다는 자, 매입세가 요 구간입니다. 보통 장기 보유자들은 가격이 하락하는 구간에서 주로 매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투자의 정석을 알고 있는 거죠. 주 저가에 사서 고가에 파는 그 전략들을 구사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상승 추세로 이어질 때 많은 어떤 유출량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출량이 최고 정점을 찍고 나서 대부분은 요 정도 구간들이 왔을 때 최고점에 이제 도달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두 번의 어떤 대세 상승장에서는 비슷한 패턴들이 확인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즉, 이 장기 보유자의 매도 압력이 50만 BTC를 넘어서고 난 이후에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구간 이후에 최고점에 도달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지금도 벌써 굉장히 많은 물량들이 지금 유출이 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만약 이 구간들에 이제 도달하게 되면은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만에 도달할 수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렇게 되면은 고점까지 가는 구간이 너무 얼마 남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를 할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이 지금 뭔가 패턴들이 바뀌고 있는 어떤 정황들이 이렇게 많은 유출들이 일어나고 있는 가장 큰 배경 중에는 GBTC 물량들의 매도 부분들이 많이 포함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유출에 대한 부분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축적에 대한 축적 트렌드 스코어를 살펴보면은 계속해서 강력하게 많은 집단에서 지금 매집을 이어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오래된 코인들은 파괴를 하면서 이 장기 보유자들이 물량을 조금씩 시장에 던지고 있지만 그보다 더 많은 물량들이 여전히 비트코인을 줍줍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건 일전에 보여드렸던 표인데요. 지금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것이 지금 매일마다 신규 발행되는 비트코인 물량이라면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물량들을 지금 계속해서 수요가 다 커버를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0일 동안에 모든 집단을 통틀어서 봤을 때는 9만 5천 개 이상의 비트코인이 순매집이 되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매수세에 의해서, 즉 이 강력한 수요에 의해서 비트코인 가격은 더 크게 상승할 수 있고, 이게 이제 반감기 기점으로 더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면은 이 폭은 더 커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비트코인이 장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건 늘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만약에 이렇게 반감기 기점으로 이제 공급량이 줄어들고 매수세는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되면은 모든 집단들마다 서로 수익 실현에 대한 어떤 기준들이 다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반감기에서 이것이 더 많은 고점들, 뭐 이 정도 이상 더 높게 형성이 되게 되면은 일시적으로 조정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에도 바로 직후에는 어떤 조정 구간들을 경험할 가능성을 우리가 염두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 지표는요, 암호화폐 시장에서 활동하는 여러 차익 거래 회사들의 수익의 어떤 중앙값들을 표시하고 있는 지표입니다. 자, 이것들을 봤을 때도 우리가 수익이 굉장히 많이 높아져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높은 수익은 많은 투자자의 참여와 많은 매수 수요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꾸준히 시장에는 수요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데, 이런 과정들은 결국은 크고 작은 조정들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과거 불장 대비로 봤을 때 아직까지 불장까지는 거리가 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좀 비슷한 패턴들을 가지면서 지금 상승의 움직임들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시장의 주요 뉴스들 몇 가지만 살펴보고 가격 추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코인베이스의 리서치 총괄입니다. 데이비드 두옹이 최근에 링크드인을 통해서 2분기에도 비트코인의 강세가 이어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의 반감기라는 이슈가 있고, 그 외에도 대형 기관들의 진입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기관들은 비트코인 현물 ETF와 같은 금융 상품을 고객에게 제공하기 전 3개월 동안 평가 기간을 거치고, 평가 기간이 끝나는 그 시점이 대략 4월 10일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가 기간이 끝나고 나면은 본인들의 펀드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추가하겠다라고 이미 발표를 한 모건 스탠리 외에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UBS, 골드만삭스 같은 여러 기관들이 고객들에게 현물 ETF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 외 지역에서도 이런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지금 홍콩 ETF에 대한 기대감들이 많이 지금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분기에 지금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2분기에도 여러 가지 이슈상으로 봤을 때는 시장에 도움이 되는 소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6월달이나 7월달 중에는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까지 섞여 있기 때문에 또 많은 투자자들이 2분기를 기대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모건 크리캐피탈의 마크 유스코 같은 경우는 아마도 비트코인이 ETF와 반감기 효과에 힘입어서 올해 15만 달러를 돌파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15만 달러는 약 2억이 조금 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향후 10년이 지났을 때는 70만 달러, 한화로는 한 10억 정도까지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의 자산 가치가 현 시점에서 약간의 조정을 통해서 은보다 다시 한번 조금 더 내려갔는데요. 이제 은의 시가총액을 넘기는 거는 뭐 거의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단으로 아마존이나 알파벳, 사우디 아람코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과 시가총액 차이가 뭐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앞에 자릿수가 거의 비슷한 수준이죠. 그래서 올해 빠르게 아마 이 구간대까지도 돌파해서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는 금 바로 아래까지, 즉 마이크로소프트까지도 젖힐 수 있다라는 분석들이 계속해서 시장에서 나오고 있죠. 네, 그리고 이더리움이 굉장히 고무적인데요. 어제 판교에서 나타난 이 비탈릭 부테린으로 인해서 이 SNS와 기사들이 많이 도배가 됐습니다. 그만큼 이더리움의 창시자이면서 굉장히 큰 부호인데도 이렇게 소탈하게 다니는 모습들, 그리고 한국에 나타난 모습들 때문에 많이들 놀라는 모습들이었는데, 비드라시아 2024를 비롯해서 몇몇 중요한 행사들에 참석을 하기 위해서 방문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더리움이요, 시가총액이 무려 한국을 대표하는 삼성전자보다도 더 높습니다. 과거에는 비트코인과 삼성을 비교했다면 이제는 이더리움과 삼성을 비교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조금만 더 올라가면은 모든 ETF를 통틀어서 가장 시가총액이 높은 이 스파이와 생각보다 시가총액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상승을 하면은 이제는 이더리움이 테슬라와도 이제 경쟁을 하는 순간들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네, 비인크립토에서 흥미로운 기사가 있어서 한번 가지고 와 봤습니다. 네, 요거는 브라질의 대표적인 은행이면서 그리고 핀테크 기업인 누뱅크의 차트입니다.
보시면 아주 급등하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죠. 작년 한 해 동안에 가격이 크게 상승을 했는데요. 자, 이 장표를 가져온 이유가 요 누뱅크를 버크셔 해서웨이에서 보유를 하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버크셔 해서웨이의 찰리 먼거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아주 혹독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최근에 타결 하셨는데 거의 비트코인을 쓰레기, 냄새 나는 공, 이런 비유를 하면서 비판을 했다면, 워런 버핏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직접적으로 입에 담기 힘든 그런 발언들을 하진 않았는데, 그럼에도 2018년 인터뷰에서 전통적인 금융계의 어떤 거장들과 거의 동일한 관점으로 비판했습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암호화폐는 본질적으로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고 그 가치는 전적으로 다음 사람이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려는 의지에 달려있다 라고 언급을 해서 굉장히 많이 알려졌었죠. 즉 내재 가치가 없다라는 이야기들을 그때 했던 겁니다. 그런데 버크셔 해서웨이는 이 누뱅크를 보유하고 있는 누홀딩스에 투자를 해서 굉장히 많은 수익을 봤다는 거죠. 그리고 이 회사는 누크립토라고 하는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이렇게 본인들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부정적이지만 이렇게 굉장히 많은 성과들을 통해서 가시적인 성과들을 얻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결국은 이런 전통적인 그룹들도 시간이 지나면은 계속해서 변화의 움직임들을 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즉 시대의 어떤 변화들을 잘 인지를 하고 있다면은 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또 피터 시프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미국의 젊은이들이 아주 실망스럽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하면서 여전히 어떤 세상의 변화들을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CBD 차트 보겠습니다. 네, 현재 촬영 시점 기준으로 지금 비트코인 가격은 71.2K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돌파하면은 굉장히 두껍게 매도벽이 형성된 72K와 이제 마주를 하게 되고요. 그 상단에는 75K에서 또 뚜렷하게 매도벽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반면에 매수벽은 여전히 형성이 되어 있지 않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의지들이 훨씬 더 강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고래들의 움직임 한번 보시면은, 자, 이 구간에서 드디어 가장 큰 규모의 고래들이 움직였고, 두 번째와 세 번째 규모의 고래들도 함께 움직임에 지금 동참하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거래량이 다시 늘어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즉 매수세가 더 힘을 얻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주말 동안에 미결제 악정 규모도 계속해서 상승의 움직임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흐름들을 살펴봤을 때 지금 미결제 악정의 상승 추세에 있고, 그리고 지금 펀딩 레이트도 지금 상승의 움직임들을 가지고 가고 있는 걸로 봤을 때 계속해서 지금 매수세에 더 힘이 실리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앞서 CVD 장표를 보여드렸는데, CVD 자체가 지금 양수로서 굉장히 양의 값을 유지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아직까지는 속 시원하게 반등하는 모습들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시간을 좀 더 1시간 봉으로 봤을 때는 약간씩 이렇게 고개를 들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마도 이 흐름들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매수세가 좀 강한 흐름들을 타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차트 보겠습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굉장히 또 중요한 구간들에 와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며칠 전부터 계속해서 중요한 구간에서 그 구간을 돌파하지 못하고 좀 횡보의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가격대가 요 상승 삼각 페넌트 패턴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데, 요 구간을 통과해서 지금 71.5K까지 이제 거의 근처까지 와 있습니다. 요 구간이 단기적으로 중요한 저항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구간을 뚫고 나면은 이전 최고점이었던 73.7에서 8K 정도 되는 구간입니다. 이 구간을 뚫고 올라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이제 뚫고 올라갔을 때는 이제 추세가 전환이 되는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승의 움직임들이 더 가팔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지금 횡보의 흐름을 이어간 것은 가격이 안정화됨에 따라서 반감기 전에 통합의 어떤 움직임들을 보인 것이고요. 지금 또 상승의 랠리들을 좀 이어가려고 하는 분위기들을 슬슬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MACD도 지금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기 직전의 상황인데, 이건 한번 또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부분은 72.5K를 빠르게 돌파해 나가는 것이죠. 네, 그래서 URPT 상으로도 가격대가 바로 다시 여기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이제 딱 통과하는 지점이 앞서 말씀드렸던 그 71.5K 정도 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72.4K 정도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이제 뚫고 올라가면은 조금 더 쉽게 상승할 수 있는 여력들이 있다. 즉 73K까지 좀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열려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격 하단으로는 이 지지 구간이 조금 더 두터워진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이 구간에 청산맵 상으로
롱 포지션이 가장 진하게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렇게 형성이 됐을 때는 이 구간들을 또 청산하고 다시 반등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지금 69K까지도 좀 주의해서 바라보셔야 되는 구간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금 현 시점은 매수세가 더 위에서 힘을 얻고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